자, 안녕하세요. 자, 처음 해보는데, 잘 들리세요? 마이크가 너무 울리나? 자, 마이크 어때요, 마이크? 자, 이 채널에선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마이크를 원래 외부 마이크 쓰려다가 잘 연결이 안 돼갖고, 이제 새로 산 노트북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 소리가 너무 울리거나 또는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출력되는 소리를 좀 줄일게요. 원래 쓰던 마이크가 아니에요. 제 다른 그 해외 주식 채널에서 쓰는 그 마이크가 아닙니다. 원래 다른 마이크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노트북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에 아예 심어져 있는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몇 분 오셨네요. 자, LG전자 주식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다 이거는 뭐랄까 단기 매매로 봤을 때는 그건 모르겠어요. 단기 매매로서의 뭐 장점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해갖고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 또 성과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를 봤을 때 실은 하나도 매력을 못 느껴요.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일단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다시 말해서 미래를 주도할 사업이 없어요. 주도할 사업이 없습니다. 구시 집안 얘기는 없어요. 구시 집안 얘기는 없고 구시 집안 원래 그 조용한 집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그 외국 LG 사이트거든요. LG 사이트. LG E를 하면은 이제 한국 그 뭐야 저게 나와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LG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LG전자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봅시다. 커머셜 디스플레이 하면 주로 뭐 그쵸?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제품들 이런 거 홍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실은 LG전자 말고는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소비자가 그때그때 뭐 사서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미래에 뭔가 캐시카우가 될 만한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쪽 분야에서 이거를 선도해갈 그런 업체도 아니에요. 근데 선도를 한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경쟁 업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걸 갖고 미래 먹거리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LG전자 주식은 그래요. 그냥 먹고 살 만큼 뭐 장사는 할 수 있겠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그 정도지 미래를 뭐 혁신시키고 미래를 이끌어갈 그러한 아이템을 가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하면은 연결.
그쵸? 커넥티드라고 하잖아요, 커넥티드. 근데 연결이 핵심이 되는데 그 연결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중심에 있는 거는 결국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솔직히 LG전자가 잘 만들다가 도저히 이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지니까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LG전자가 모바일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LG전자는 최대한 모바일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포기를 못할 거고 포기를 하더라도 가장 늦게 포기할 거다. 끝까지 버티다가. 왜냐면은 스마트폰이 미래예요. 미래. 스마트폰이 미래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지금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애플, 삼성전자. 이 두 회사, 그리고 구글.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LG전자는 가장 중요한 모바일을 잃어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반도체는 결국은 나중에 소비재가 아니고 필수재가 될 거다. 근데 그 필수재가 될 반도체를 예전에 IMF 때인가요? 그때 빅딜 하면서 넘겨버렸죠. 갖고 있던 반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어디에 넘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갔다가 현대로 넘어갔나? 그랬다가 그게 뭐 SK에서 그걸 다시 갖고 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그 과거를 기억 못 하겠는데 여튼 LG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무슨 그 기업 간의 빅딜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를 놓쳤고 그 다음에 모바일도 몇 년 전에 계속 적자가 나면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LG전자한테 남는 게 뭐예요? 미래 먹거리로 남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요. 보세요. 디스플레이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IT 프로덕트 가면은 모니터, 그 다음에 어, 뭐 에어컨, 백색 가전, 그 다음에 뭐 ESS는 뭐예요? 홈 시리즈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드라이어기, 컴프레셔, 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전장사업부가 있죠. 근데 이 로봇 분야도 LG전자가 막 엄청나게 앞서 있고, 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듯이 LG전자가 로봇 시장을 주도한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투자처로서는 솔직히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살 만큼은 아마 어, 비즈니스를 할 거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업이 지금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LG 그룹도 그렇고 LG 전자도 그렇고 어, 그 경영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미래 먹거리가 없으니까. 미래 먹거리라고 한다고 뭐 로봇, 뭐 AI,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걸 주도구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디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뭐 일본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든지. 물론 이제 전장 사업부라고 따로 있어요. 뭐 캐나다 그 마그만가 뭐 어디랑 뭐 조인트로 해갖고 뭐
전기차 관련된 뭐 부속품이나 이런 거를 뭐 만드는 조인트 venture를 뭐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그건 주도가 아니잖아요.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차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일단은 끌고 갈 수 있어요. 반도체하고 모바일. 일단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 그리고 미래가 모바일 반도체예요. 근데 LG전자는 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 미래에 혁신할 뭔가를 찾아야 돼. 진짜 찾아야 돼요. 이거 찾지 못하면요, 이, 뭐랄까, 뭐 경쟁 업체라고, 삼성전자를 경쟁 업체라고 아마 LG전자는 얘기를 할 텐데, 삼성전자는 LG전자를 경쟁 업체로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뭔가 주도하는 사업을 뭔가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걸 빨리 못하면은 실은 점점 이 갭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 장기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LG전자는 별로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왜냐면은 미래가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성장될 것인가가 어느 정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없다면은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네. 백색 가전이에요. 백색 가전. 백색 가전이 뭐예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거든요. 차라리 이쪽에 더 역량을 집중해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무슨 에어컨의 솔루션, 그렇죠? 뭐 이런 거 주도적으로 뭔가 딱 만들면은 실은 백색 가전 부문을 더 키워서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좀 뭐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LG전자의 가장 제가 보는 큰 문제점은 주도적으로 세상을 리드할 만한 아이템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 활용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은 제 새 노트북으로 지금 이것도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한번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LG전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하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LG전자. LG전자를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들 차트 이런 거 좋아하니까 도움 됐어요, 사군자님? 음, 차트를 보면은 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뽑아볼까요? 이게 2010년 지금 주가가 어디 있어? 주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적 주가예요, 이게? 2007년 주가예요, 지금. 2007년 주가. 항상 2등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여기 2007년. 그러니까 16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벌써 달라요. 보자마자. 2007년이 언제예요? 27년. 똑같아, 2007년.
11,000원에서 지금 5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LG전자가, 제대로 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뭔가 먹거리를 못 찾으면요, 빨리 못 찾으면은, 지금 갭이 좀 여기서 삼성전자는 지금 만 얼마에서 59,000원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럼 한 네 배 정도 되잖아요. 네 다섯 배. LG전자는 똑같고. 근데 LG전자가 이제 먹거리를 못 찾으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더 벌어질 것 같아. 더 벌어질 것 같아. 왜냐면 LG전자도 재벌이기 때문에 뭐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아요. 다만 단기 매매로서는 뭐 먹고 빠지고 할 수는 있겠는데 장기적인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야 실은 주식은 좋아요. 왜냐면은 장기 투자자들은 한번 사놓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식이 안 나오거든요. 주식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네, 살 주식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놓잖아요. 죽어라.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자, 가전하면 LG전자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미래에 이끌어갈 분야가 없다는 게 확 와닿네요. 그쵸? 확 와닿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와닿을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누군가 와서 LG전자 아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요소가 있다. 핵심 사업이 있다. 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요. LG전자가 스스로 단독적으로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뭔가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래에 가장 중요할 거, 반도체. 이것도 예전에 빅딜 때문에 딴 회사로 넘겨버렸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계속 제대로 모바일 사업을 제대로 못 해갖고, 모바일 사업부도, 네, 접었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 LG전자를 볼 때, 반도체는 뭐, 그때 그 당시 정부가 빅딜 무슨 딜 해갖고 할 수 없이 반도체를 넘겨주는 그런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그래 그 어쩔 수 없었다 하는데 이 모바일 쪽을 딱 접는 순간 그 몇 년 전이에요. 그 2년 전인가 그렇게 2, 3년 전에 모바일 부문을 딱 접는 순간 아 이제 LG전자는 끝났구나 속으로 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LG전자는 별로 메리트가 이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핵심 파악하는 거는, 제가 짱이에요. 짱 먹어요. 좋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아요. 이게 LG전자도 어떤 회사든 그 회사 부문에 상품 기획팀이라고 분명 있어요. 상품 뭐 전략팀 이런 거. 어, 연구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하는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어떤 걸 개발하는 게 좋을까? 시장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나? 어떤 트렌드가 있나?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뭐 출장 다니고, 보고하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상품 기획팀이 있고요. 상품 전략팀 비슷합니다. 이름이. 어, 그래서 수도 없이 계속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뭔가 제품 뭘 만들까? 소비자들은 뭘 원하고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연구하거든요. 근데 못 만들고 있어, 지금. 이 여튼 스마트폰하고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LG전자는 굉장히 미래가 쉽지는 않을 거고,
주도하는 사업이 혼자서 주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LG전자가 주식이 별로 매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오늘 처음 이런 거 해보는 거라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면은 어, 이거 한 번으로 끝낼 거고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들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려야죠. 갑자기 LG전자에 대한 제임스님의 생각에 왜 기획하신 건가요? 아, 그거요. 그냥 누워 있다가 넷플릭스 통해서 뭐 이렇게 뭔가 뭐 드라마 보다가 어 갑자기 갑자기 LG전자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는 어떤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미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주도할 사업이 현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한번 방송을 해보자 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LG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단기 매매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의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방송의 핵심은 뭐냐? 장기 투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LG전자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왜? 주식은 뭐예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건데 미래가 제 눈에는 별거 없어요. 세상을 주도해 나갈 뭔가 없어, 아이템이. 이런 거는 실은 어, LG그룹 뭐 회장도 아마 숙제로 안고 있을 거고 LG전자도 전자 사장도 숙제로 안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어, 이 사장이나 회장급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요,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시리즈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제 해외 주식 채널 있죠? 원래 제 채널 거기서는 이런 국내 주식을 좀 다루기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 거기는 이제 해외 주식 기준으로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 채널은 솔직히 뭐 작동산이 올리는 채널인데 여기서 국내 주식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해보는 거예요. LG전자, 삼성전자를 비슷하게 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네요. 아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는 직원이 아니라서 삼성전자에서는 LG전자를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절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제 생각에 삼성전자하고 경쟁에 있는 업체는 전 없다고 봐요.
LG그룹 자체가 가망이 없군요. 아, 가망이 없다기보다는 현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솔직히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LG전자 주식이. 근데 향후에 뭔가 획기적인, 혁신적인 뭔가 상품을 내놨다. 그리고 이게 세상을 주도해 나갈 몇 안 되는 뭐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LG전자를 담아야죠. 막 담아야죠. 미래에 꼭 없어서는 안 될 뭐가 딱 나오면은 그건 뭐 무조건 그 LG전자 사야죠. 그때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게 없는 한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로서 LG전자는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호주에서 현대 기아차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내려가기만 할까요? 글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예, 너무 쓰지 마세요. 예. 나중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주가가 따라오게 돼요. 삼성에 다니는 친한 형님은 국내 기업을 경쟁한다는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시가총액이 벌써 얼마 차이 많이 나는데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LG전자? 시가총액이 얼마니, 종목 분석하면 되나? 시가총액이 14조 8,500억. 14조. 맞죠? 14조 8천억. 8,500억. 삼성전자 얼마예요? 한 300조 되지 않아요? 한 250조 되나? 시가총액 352조 2천억.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시가총액부터 다른데 14조하고 352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홈페이지에요. 쓸모락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정부 보조금 타먹는 로봇이 앞면을 장식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 IT, HVAC 이거는 에어컨 관련된 거거든요. ESS 홈 시리즈인데 그건 잘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세탁기, 드라이어기, 그 다음에 모터, 컴프레셔 이런 거 로봇. 어ባት LG 비즈니스 볼까요? 여기 화학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LG전자 들어가 볼까? LG전자. LGE 이렇게 하면 한국 페이지가 나오겠죠? 음, 뭘 봐야 돼? 기업, LG 기업, 이건 LG 샵이고, 회사 소개, 여기 있다. 기업 정보. 어렵게 해놨어. 사업 소개. 자, 보면은, 사업 소개, 일단은, living, 생활하는 거. 이렇게 뭐, 공기청정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뭐죠?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뭡니까? 기업 소개 첫 페이지에 이게 떠요. 화면이. 백색 가전이에요. 백색 가전. 백색 가전입니다.
백색 가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홈 엔터테인먼트. 자, 먼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략은 뭐냐? 홈페이지는요, 제일 먼저 띄우는 게 가장 자기들이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제일 먼저 띄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어디냐? Home Appliance and Air Solution이에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전략이에요.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게 홈 엔터테인먼트. 여기에는 뭐 디스플레이, 그쵸? 뭐 스피커, 뭐 이런 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이 Vehicle Component Solution이에요. 전장이에요, 전장. 자동차 관련된 솔루션이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순위가, 순위. 우리가 순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비즈니스 솔루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야구장이나 미식축구장 이런 데 가면 대형 그 스크린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에 솔루션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 그럴 때 이게 LG전자예요. LG전자가 내세우는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현재 로봇은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어때요?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 회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뭐, 뭐로 보여요, 진짜? 저는 이걸 보면,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와, 진짜 LG전자가 미래를 혁신시키겠구나. 미래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떤 회사를 볼 때 장기 비전을 갖고 들여다봐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클 것인가, 시장을 얼마나 주도해 갈 것인가, 이런 걸 저는 항상 판단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빵, 0도 안 들어요, 0.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 보여드리는 게 이게. 물론 이제 보세요. 음, 제일 먼저 백색 가전을 내세웠어. LG전자가 이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참고로, 저희 집에 LG전자 OLED 65인치 재작년에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LG전자, 뭐, 안티 아니에요. LG전자 제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동차 솔루션. 그럼 또 이걸 갖고 무슨 소리냐, 이거 미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미래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미래는요, 주도를 해야 돼요, 주도. 주도해가는 회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회사는 주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미래에 그 주도하는 회사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회사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고, 주도하는 회사가 잘 안 되면 자기도 잘 안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권. 어떤 사업을 갖고 주도를 할 것이냐?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장 사업은 하청 부품 산업인데, 갑에 위치한 완성차 기업들이 절대 마진 못 남겨 먹게 하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LG전자는 이 상품 기획팀이나 상품 전략팀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확 바꿔놔야 돼요. 인물을 바꾸든지 사람을 외부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확 끌어오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얘네들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LG전자 뭐 하고 있어? 미래가 지금 어? 어떻게 갈지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LG 그룹에 새로운 이제 그 회장이 들어왔잖아요. 젊은 친구인데 그 구광모 회장.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 법인 뉴저지 법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그 전에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예, 이제 회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젊은 마인드가 회장직에 올랐으니까는 지켜봐야죠,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으면은 이제는 힘들어요. 말로만 혁신하지 실제로 시장에서 혁신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게이밍 모니터 이런 거 뭐 몇 개 좀 인기 있고 그 다음에 OLED TV 뭐 게이머들한테 조금 인기 있는 거 그거 빼고는 몰라. 제 눈에는 별로 없어. 물론 저도 거실에서 즐겁게 게임하기 위해서 그 LG의 OLED TV를 사긴 샀는데 불만도 있어요. 생맥주 기계, 움직이는 큰 TV, 디지털 화분, 신기한 거 만들게 하는데 참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되는 거,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미래를 주도할 아이템이 아니에요. 미래를 주도할 아이템이 없어. 그게 가장 큰 핵심 문제예요. LG전자는 제가 봤을 때.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구광모 회장은 근데 그 회장직에 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돼요. 못해도, 어, 한 3년에서 5년은 줘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해서 회장이 됐다. 그럼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회장을 맡았어도 그동안 진행되던 프로젝트도 쭉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보고, 뭐 성과도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임 회장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는 못해도 제 생각에는 5년은 시간을 줘야 돼요. 5년은. 근데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을 기다리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보자. 5년 후에 진짜 뭔가 세상을 주도할 만한 어떤 아이템을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찾던지 어, 찾았나 안 찾았나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재평가를 해도 괜찮아요. 현대차 로봇 투자는 멋져 보이긴 한데 그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를 인수했나요? 저는 그거 볼 때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로봇을 보면서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거든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 테슬라 다음으로 2위예요, 2위. 물론 한참 이제
테슬라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2위입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도 즐겁네요. 저는 뭐, 한 5분 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이 채널이 제 두 번째 채널이기 때문에, 뭐, 구독자도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다음엔 어떤 종목 갖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종목? 어? 뭐, 하이브? 하이브?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하이브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비슷해.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은 셋 다 묶어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뭐야 이게? 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아, 원래 이 시간에는 제가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것들,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자, 질문, 뭐 더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경영진이 누구지, 요즘? 조주환 사장이 사장이고, 유재철 사장, 박형세 부사장, 윤석현 부사장, 장익환 부사장, 김영력 부사장, 본사에는 리용 부사장, 다 부사장이네. 브랜드. 이런 거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컨설팅 쪽에 돈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토가 Life is Good이에요. Life is Good. 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혁신적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건가요? 어, 새로운 거라면은 혁신에 들어가죠. 새로운 거면은, 새로운 거. Life is good. 아마 이 Life is good, 아마 로고도, 음, 이, 이 부분도 예전에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 그래, 뭐, life, 인생을 좋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LG전자도 글로벌 컴퍼니다 보니까는 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전으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들. 근데 거기에도 Life is good. 이 모토를 쓰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Life is good 뭐 의도는 좋은데 저는 뭐 그렇게 뭐 멋진 어, 구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LG전자를 좀 상징하는 L하고 G가 들어가니까
L하고 G를 만들어서 어떤 문구를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까 Life is Good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이제 좀 진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회장도 새로 취임했으니까 회장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것도 좀 컨설팅을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컨설팅 받으면은 네, 아마 제안서도 꽤 경쟁력 있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은 최대한 어, 큰 금액을 따오기 위해서 저렴하게 제안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LG전자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한번 이런 거 바꿔보는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은 지금 하면은 좀 싸게 할 수 있다. 평소보다. 보면 진취적이고 세련되고 교감을 하는 편리하고 아름답고 새롭고 근데 이 영어 단어들을 쓴 거 보면은 자 progressive 오케이 뭐 innovative progressive 좋아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련된 refine 이 단어 좋아요 refine 네, 교감하는 base of use 참 난해하다 이거는 교감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자고 하니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편리함, ease of use 좋아. 아름다움, beauty 좋아. 뭐 이거 쓰겠다는데 뭐 반대할 생각 없는데 조금 뭔가 안 맞아. 전자제품 회사인데 뷰티를 넣었어. 뷰티, 아름다운 거. 제, 그러니까 제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냐. 전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움, newness. 이 영어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newness라는 게. 실은 저는 이 영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해요. newness. newness가 있나 보자. 한번 좀 찾아봐야겠어, 지금. 잠시만요. 제 핸드폰을 찾아볼게요. newness가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 여러분들도 newness 한번 찾아보세요. newness. 이런 단어가 있는지. newness. newness. newness meaning 한번 찾아볼까? 명사로 뜨네요. newness 해갖고 새로운 또는 오리지널. newness. 야, 이 newness는 진짜 정말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 썼어요. 그래서 대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CI 소개하고 레드는 보고 그레이는 보고 이런 거 딱 써있고 가만있어 봐. 이게 맞나? 잠시만요. 이 단어가 맞나? 잠시만. 가만있어 봐. 이게 맞나? noun, gray. 뷰티 가구. 피부 관리 전자제품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넣었나 봐요. 그렇네요.
음, 제가 이거 보다가 여기서 약간 멈칫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레이. 그레이 색상. 요거. 그레이라는 단어가 어? 혹시 GREY가 아닌가? 제 MBTI요? 지금 이 제 두 번째 채널 가장 첫 영상을 찾아보세요. 가장 첫 영상. 거기에 제 MBTI가 나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레이도 맞고 GREY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글로벌 그 컴퍼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레이를 AY가 아니고 EY로 쓰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왜? AY는 미국, 미국에서 많이 쓰고 AY는 글로벌하게는 EY로 쓴대요. 지금 여기 구글 이 저기 사전을 보면은 예, 그레이하고 그레이의 차이점서 똑같은데 사용 용도가 미국에서는 AY를 많이 쓰고 글로벌하게는 EY를 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갑자기 어? 그레이가 이게 맞나? 라면서 제가 잠시 찾아봤던 거예요. 음. 이런 거를 실은 이런 거 만들 때 검수라고 하거든요. 감수, 검수.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런 거.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글로벌 오디언스,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AY가 아니는 EY로 만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여튼 LG 디지털 그래픽 모티브는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별로 관심 없고. 자, 이렇습니다. 제 MBTI가 아마 ENFJ인가 그럴 거예요. ENFJ.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사람을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한 음, 뭐랄까 인상을 뭐 형성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가 뭔지 몰라요. 워낙 그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걸 막 서로 뭐예요, 뭐예요 했을 때 대답하니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ENFJ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ENFJ A예요, A. ENFJ도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전 A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요즘 아마 요즘 젊은 분들 뭐 소개팅을 하던 뭐 사람 소개 받으면은 분명히 뭐 얘기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MBTI 뭐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MBTI가 뭐예요는 별로 뭐 공통 주제가 없을 때 어, 쏘는 질문이에요. MBTI 뭐예요? 그러면 MBTI 뭐라고 하면은 실은 그거 갖고 최소 10분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뭔데, 그러면 뭐 성격이 뭐 이러신가 봐요, 저러신가 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실은 누가 저한테 MBTI가 뭐예요? 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ENFJ A입니다 하면은, 그럼 뭐 어떠시겠네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ENFJ가 무슨 성격이지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나중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혹시 저한테 강의 받으시는 분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답변 못 해요. 주식 관련돼서는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뭐 ENFJ가 뭐 어떻고 성격 이런 거 질문하시면 진짜 몰라요. 그냥 할 수 없이 네네네 하면서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하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요즘 하면요, 바로 뽀록 나요. 그 다음에는, 음, 뭐요? 다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이 할 필요가 없겠다. 그 거의 뭐 똑같으니까, 네이버, 하이브, 거의 똑같죠? 자, 오늘 즐거웠죠? 네, 즐거웠으면은, 네, 박수 치고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또 내일 출근하셔야잖아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자,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주무세요.